차은우 씨의 실물을 보고 느꼈던 감정은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이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외모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쁘고 잘생겨지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성형수술을 하기도 하죠. 그중 다이어트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효과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거든요.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지면 우리의 얼굴에는 실제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얼굴에서 지방이 줄면 턱선과 이목구비의 윤곽이 선명해지는 거죠. 다시 말해 얼굴이 갸름해질 뿐만 아니라 눈매나 코의 모양도 바뀐다는 겁니다. 살이 많은 상태에서는 눈 주변이 부어 보이고 그 결과 눈이 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지방이 줄어들면 눈매가 더욱 또렷해지고 더욱 깊어 보이게 되기 때문이죠. 이건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에도 살이 찌거든요. 따라서 다이어트를 해서 얼굴에서 지방이 줄어들면 이전보다 더 날렵한 코 모양을 갖게 되죠. 수술을 하지 않고도 눈이 더 커지고 이전보다 보기 좋은 코 모양을 갖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 그러니까 다이어트만 해도 성형을 한 효과를 낸다는 말은 사실인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매력적인 얼굴의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얼굴에서 나타나는 여성성이나 남성성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서 얼굴에서 지방이 적당히 줄어들면 이 성적 매력이 극대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우 턱선이 가늘어지고 광대 아래가 살짝 들어가면서 에스트로겐이 잘 드러나는 하트형 얼굴이 되고, 남성이라면 광대와 턱선이 두드러지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높다는 신호가 강화됩니다. 이런 변화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유전적으로 건강하다거나 생식력이 높다는 신호로 읽히죠. 가장 흥미로운 건 우리의 뇌가 이렇게 선명한 얼굴일수록 질서정연하고 건강하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윤곽이 명확하고 대칭적인 얼굴을 볼 때 사람들의 뇌에서는 보상회로가 활성화됐습니다. 즉 이목구비와 턱선이 또렷한 얼굴을 볼 때 우리는 단순히 보기 좋다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존재가 될 수 있다니 상상만 해도 짜릿하죠? 하지만 살을 빼는 건 힘듭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곧 칼로리 결핍, 칼로리 적자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평소보다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또 평소에 심심할 때마다 먹던 맛있는 간식도 못 먹게 되죠. 문제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로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식으로 뇌 보상 회로를 이미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식량을 구하지 못해 굶어주는 것이 일상이었던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칼로리 높은 맛있는 음식들을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따라서 현대인들에게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단순히 배고픔을 참는 일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를 잃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게 합쳐지면 당연히 다이어트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사 한 방으로 힘들이지 않고 살을 빼게 해준다는 마법의 신약 위고비 열풍은 충분히 주목할 만합니다. 얼마 전에는 위고비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신약 마운자로까지 가세했더라고요. 암튼 지금부터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약이 왜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고 있는지를 알아보죠. 위고비는 주사제 방식으로 투여하는 약으로 복용 전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담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투여 방식은 일주일에 한 번 배나 허벅지 또는 팔에 셀프 주사하면 됩니다. 용량은 적은 용량에서 시작해 16주, 약 4달 동안 점차 증량하는 방식이고 매주 같은 요일에 투여하죠. 가격은 한 달 기준 약 40만원에서 5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전문 의약품이니만큼 처방받을 수 있는 기준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고비는 BMI 30 이상의 고도 비만 환자, 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BMI 27 이상이면서 당뇨나 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나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만 처방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위고비가 기적의 신약, 꿈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약이 기존의 비만약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식욕 억제제 콘트라브는 뇌를 자극해 먹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고비는 단순히 배고픈 걸 참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배고픔이 잘 생기지 않게 만드는 약입니다. 위고비는 몸 안에 GLP-1이라는 호르몬 신호를 모방해 자연스럽게 식욕을 줄이는 약이죠. 그리고 이 GLP-1은 원래 우리가 식사할 때 분비되는 배부름 신호인데, 위고비를 맞으면 이 신호가 훨씬 강하게 작용해서 적게 먹어도 금세 포만감이 찾아옵니다. 또 위를 천천히 움직이게 만들어서 한 끼 식사만으로도 몇 시간 동안 배가 든든하게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 결과 뭔가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평소보다 훨씬 덜 들게 됩니다. 게다가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에서 느끼던 쾌감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과식 충동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쉽게 말해 다이어트를 더 이상 참는 일이 아니라 안 먹고도 괜찮아지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힘든 건 배고픔을 견디는 거
것과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못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어려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준다? 그럼 이제부터 다이어트는 우리가 알던 그 힘든 다이어트가 아니게 되는 거죠. 위고비가 대단한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나비약 같은 기존의 식욕 억제제가 갖고 있던 치명적인 부작용, 그러니까 불면이나 불안 같은 정신적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위고비는 지금까지의 다이어트 약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위고비가 대단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위고비의 체중 감량 속도는 다른 비만약과 비교해도 압도적이기 때문이죠. 보통 다이어트를 하면 한 달에 1kg에서 2kg를 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고비를 맞기 시작하면 몇 주 만에 옷이 헐렁해지고 얼굴선이 달라지는 걸 거울로 확인할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임상시험에 따르면 위고비를 투여하면 3개월 만에 체중의 7%, 6개월이면 10% 이상이 빠졌지만 같은 기간 동안 콘트라브는 평균 5% 미만에 그쳤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 70kg인 사람이 6개월간 콘트라브, 즉 기존의 식욕 억제제를 먹으면 약 3kg이 줄지만 위고비는 7kg 이상 빠질 수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런 위고비에도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부작용이 바로 메스꺼움과 구토, 속이 더부룩해지는 증상 같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위고비는 우리 뇌의 식욕과 위장 운동을 조절하는 GLP-1 수용체를 건드리는 약입니다. 따라서 위고비를 하면 위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위에 음식이 오래 머무르고 그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대부분 복용 초기 혹은 용량을 증가시키는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부작용이 그렇게 크진 않은 듯? 이런 거 말고 더 심각한 부작용은 없나? 네,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바로 탈모입니다. 실제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고비는 기존의 식욕 억제제보다 탈모 위험이 52%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탈모가 우려되면 비만약 사용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죠. 사실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 탈모가 오는 건 비교적 흔한 일인데요. 되게 이런 경우에는 원인이 영양 불균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과 철분, 아연, 비타민 D, 비군 같이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부족해질 때 탈모가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위고비를 맞으면 충분히 균형 잡힌 식사를 먹어도 탈모가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위고비의 체중 감량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체중이 너무 급속도로 빠지면 영양소를 균형 있게 다 챙겨 먹어도 탈모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급격한 체중 감소 자체가 우리 몸에 심한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생존 모드에 들어가면 모발 성장 대신 다른 생리적 기능을 우선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다음으로 봐야 할 두 번째 심각한 부작용은 바로 요요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위고비로 살을 뺀 사람들 중 대부분이 약을 끊은 후 1년 이내에 몸무게가 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방법인 약물 없이 식이 조절과 운동만으로 살을 뺀 사람들에 비해 위고비같이 약물로 살을 뺀 사람들은 체중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르고 요요 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건 이들이 약물을 중단하면서 식욕과 대사 기능이 도로 이전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약을 끊는 순간 약효가 사라지면서 없어졌던 식욕이 돌아오고 소화도 다시 잘 되는 상태가 됐으니 아주 쉽게 다시 예전에 익숙했던 식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까진 뭐 예상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서 위고비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무섭도록 빠른 감량 속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엄청난 장점이었던 이 특징이 오히려 위고비를 끊었던 사람이라도 위고비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실제로 패션 유튜버인 이 30대 남성은 위고비를 시작했다가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은 후 투약을 중단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위고비의 확실한 체중 감량 효과를 잊지 못하고 다시 위고비를 맞기 시작하게 됐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에는 췌장염, 시력 손상 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고비는 기본적으로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라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췌장이 더 활발하게 일하게 되고 이때 췌장이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췌장염은 일단 한번 생기면 아주 심한 복통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또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약품청에서는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가 희귀하긴 하지만 시력 손상 부작용과 연관될 수 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 부작용은 매우 드물긴 하지만 혹시 위고비 투약 중 시야 이상이나 눈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진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결론은?
당연하게도 이렇게 납니다. 위고비는 그냥 적당히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은 하면 안 되고 당장 비만이 생명에 위협이 되고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살이 찐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위고비는 임상시험도 비만 또는 과체중 환자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진 약물입니다. 따라서 정상 체중인 사람에 대한 안정성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고비를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의사들은 환자가 정상 체중임에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위고비를 처방해주기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만약 정상 체중인 사람이 위고비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저혈당, 메스꺼운 느낌, 구토, 설사, 변비, 복통, 췌장염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위고비 제조사조차 정상 체중인 사람이 사용할 경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약을 끊으면 거의 100% 다시 요요가 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또 정상 체중이라면 위고비를 맞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위고비 같은 약물에 손을 대는 이유는 그저 그들이 게으르고 노력 없이 성과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같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날씬하고 건강한 외모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유지하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서도 내가 생각한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금세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혹시 헛속하고 있는 거 아니야? 위기는 또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 날은 식단도 운동도 견딜만 하지만 혹시라도 힘든 일이 생기는 날이면 다이어트는 때려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만큼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지는 날 말입니다. 이건 저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아마 현대인들 중에서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감량 속도가 왜 더딘지,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 조금 기운이 없는 게 당연한 이유 같은 걸 모른 채 우리 스스로를 무작정 몰아붙이고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의 칼로리 적자 상태를 유지했을 때 감량할 수 있는 지방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이것도 얼굴에서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신에서 골고루 빠지죠. 하지만 이 정도는 육안으로는 확인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모른 채 일주일 만에 왜 아무런 변화가 없냐며 답답해하죠. 정확한 진실은 모른 채 막연하게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고민하게 되는 이유, 그 뿌리엔 우리의 외모 정병, 즉 외모 집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인 이상 외모에 관심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 생각에 지배당해서 외모를 관리하는 게 괴로워진다면 그때부턴 문제가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걸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고비 같은 다이어트 약물에 관심을 갖는 건 큰 고통 없이 매력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우리 인간의 본능,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는 인간의 특성, 그리고 현대인들이 음식과 맺은 불안하고 왜곡된 관계, 마지막으로 외모가 곧 가치가 되어버린 사회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